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6개월 전에 올렸던 공인중개사 공부법 영상에 대한 후기 영상입니다. 후기 영상이지만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인사이트 향상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1월 18일 기준 조회수 8만 회를 넘었고 좋아요도 1700개 넘게 받은 영상으로 인기가 꽤 좋았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는데요. 과연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혹여나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이 공인중개사 공부법 영상의 반응은 대부분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나 악플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예전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정확히 10년 전 2013년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 한자 능력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취업할 때 크게 도움이 된 스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라도 하나 따놓아야 마음이 편하기도 했거든요. 어찌되었든 한자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시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10년 전 기억이라 부정확할 수 있지만 당시 한자 능력 평가 시험은 3개의 출제 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었고 A, B에서 주관하는 시험은 객관식 형태로 시험이 출제되었으나 C사에서 주관하는 시험만 주관식 형태로 시험이 출제되었습니다. 일부 문제만 주관식이 아니라 전체 문항이 모두 주관식이었죠. 객관식은 모르면 찍을 수라도 있지만 주관식은 아예 찍을 수도 없어서 더 어려운 게 사실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스펙에 도움이 될까 싶어 시사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 시험사가 바로 한국 어문회였습니다. 어문회 급수 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급은 3,500자라 벅차기도 했었고 그래도 스펙을 쌓으려면 2급은 해야 할 것 같아서 2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2급에 배정된 한자 수는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2급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2355자를 외워야 한다는 건 저로서도 엄청 부담되는 숫자였으니까요. 또 이를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이 시험 자체가 주관식이기에 떨어질 가능성도 훨씬 높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험을 질질 끄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안 되기에 하루에 100자씩 외워서 한 달 안에 이 시험을 끝내버리자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100자씩 외우게 된다면 24일이면 다 외울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말이 하루에 100개지 하다 보니까 진짜 빤스런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100개만 외우고 끝날 일이 아니라 오늘 100개는 당연히 외워야 하지만 어제 100개 외운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저께 100개 외운 것도 당연히 외워야 하고 누적으로 외워야 한 달 안에 2355자를 외울 수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어제 외웠던, 즉 앞에 외웠던 한자들이 이렇게 지우개처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제 머리는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도 없고 까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쓰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될 것 같았습니다. 즉 공부는 해서 시간 투입은 많이 들어갔는데 결과는 불합격이라면 그것만큼 최악이 있을까요? 이렇게 3일 정도를 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라고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출 한번 볼까라고 생각을 했죠. 어문의 한자 능력 시험 2급 시험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험 문항이 주관식이며 조금이라도 잘못 쓰면 바로 감점됩니다. 근데 최근 10년의 한자 능력 시험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 역시나 놀라운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기출문제들에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이 공통점을 발견한 건 정말 저에게 엄청난 시간 세이브를 해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0년치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니 결론적으로 약 1100자 안에서만 반복 출제되는 것이었습니다. 2355자 외워도 2급 합격증을 주겠다 또는 1100자를 외우면 2급 합격증을 주겠다. 대부분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당연히 오른쪽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출문제를 안 풀어봤다면 저는 2355자를 그냥 다 외우고 앉아 있어야 했는데 결국은 1100자만 외워도 되었던 거죠. 이는 2355자를 외워야 되는 공부량, 즉 시간 투입량을 1100자만 외워도 되는 시간 투입량으로 바꾸는 엄청난 시간 단축으로 이어졌고 또한 제가 도서관에 아침부터 나와서 하는 이 공부라는 지루한 행동의 목적을 완수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한자 시험 공부의 주된 목적은 스펙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한자를 많이 알아도 그 결과물인 자격증이 없다면 저에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한자를 알아서 생활하는 데 나쁠 것도 없지만 최우선 목적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는 있죠. 서울대 갈 실력이 충분한 머리인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아도 만약 서울대를 안 갔다면 주위 사람들은 그를 고졸로 봅니다. 맞죠? 결론적으로 기출문제를 통해 3주 동안 공부를 했고 결론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2급 시험 문제는 150문제였고 70% 이상을 맞춰야, 즉 105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시험 자체도 절대평가였기에 150문제를 모두 맞추나
105문제를 맞추나 합격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상대평가였다면 저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2355자 모든 한자를 전부 외웠겠죠. 공인중개사 공부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강이 100%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인강 틀어놓고 1강부터 100강까지 완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앞에 강의 내용은 복습을 하지 않고 그냥 강의만 보고 있으며 강의를 보고 있으면 나 공부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잘하는 게 더 중요하죠. 전 대충 공부 100시간에서 50점 맞는 것보다 확실히 집중하고 최고의 의지력을 발휘해서 3시간 공부해서 70점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인강을 볼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즉 60문제 정도만 되는 범위만 공부를 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만 파면 합격률이 훨씬 올라가겠죠. 물론 반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 시험 범위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물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어딜 가나 예외는 있고 모든 시험이 기출문제와 매번 똑같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별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출제 빈도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인중개사 공부 내용 중 60% 범위에서 80문제가 나오고 공인중개사 공부 내용 중 이 40% 범위에서 20%의 문제만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80문제가 나오는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파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였다면 저 역시 전부 다 보라고 했을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시험을 월등히 잘 봐야 이기는 시험이니까요. 하지만 절대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의 80%가 나오는 범위를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 부분만 확실하게 외우면 엄청난 시간 세이브를 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합격률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80%만 공부하는 게 불안하다면 나머지 20% 시험 범위의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제 말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의 80%가 나오는 부분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외우지를 않았는데 불안한 마음에 나머지 시험 범위 20% 내용에 대한 안절부절 매달리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일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더 공부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공부 시험 범위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제 요지입니다. 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이런 댓글들이 종종 달렸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만 제가 말한 독학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잘했던 사람을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의 노력, 의지가 부족한 것을 머리 탓을 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의 편견이 아니라 모든 책에서 현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며 실제 어떠한 목적을 달성을 잘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인 평균 IQ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22년 6월 기준 110일입니다.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높네요. 뭐 우리나라 사람 IQ 높은 건 원래 유명한데 더 올라간 느낌입니다. 제 IQ는 얼마일까요? 저 IQ 100입니다. 수백 권의 책, 수천 편의 영상을 보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매사 부정적이며 머리 탓, 남 탓을 하며 의심이 많으면서 행동을 하지 않고 새로운 일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거부감을 느끼고 기존 일, 기존 패턴만 답습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성공할래야 성공할 수가 없는 분들이죠. 물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완용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 시민이 이완용? 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쎄한 기자는 다시 한번 이완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시민은 이완용을 일제를 추방한 분, 싸운 분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죠. 생각보다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주로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잘 몰랐지만 인터넷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자번이 길어졌는데요. 결론은 제 IQ도 130 아닙니다. 한국인 평균도 안 되는 머리인데 그래도 했잖아요. 공부할 때 중요한 점은 본인의 지식 수준, 머리 능력이 아니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철저히 되어 있는지,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간을 세이브하고 합격률을 높이는 공부를 해야 하죠. 이러한 요소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해당 공인중개사 공부법에 달린 댓글인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상태에서 인강 없이 교재만으로 이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에 어떤 분이 절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인강을 들어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라고 글을 썼죠. 이 글을 쓰신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내용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역시 공인중개사 공부 내용 1절 모르고 시작을 했으며 인강 없이도 기출문제집만으로도 했으니까 해당 영상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당 영상을 만들어서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도 저렇게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된다고 글을 써주시는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뭔가요? 돌연변인가요? 어떤 분은 공부 머리 자체가 좋아야 저 방법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 정보를 알아야 문제를 풀죠. 이렇게 글 남겨주신 분도 있는데, 물론 아예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요리 실력을 키우고 싶어서 요리 관련 영상을 수백 개, 수천 편 보게 되면 요리 실력이 늘까요? 물론 늘겠죠. 하지만 빨리 실력이 늘까요? 빨리 실력이 늘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칼질이라도 직접 해야 빨리 늘고, 생선도 한번 구워봐야 더 잘 구울 수 있고, 도마도 한번 깨봐야 앞으로 어떻게 칼질할지 감이 더 잘 쌓이겠죠. 이런 실전 및 시행착오를 겪어야 실력이 훨씬 빨리 오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또는 6개월 전 저 공인중개사 공부법을 왜 올렸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지극히 저를 위해서입니다. 맛집 음식점 사장님이 왜 최고의 음식을 만들까요? 고객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사장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며, 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고의 음식을 손님에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손님들이 계속 그 가게를 찾아오죠. 저 역시 제가 잘 되기 위해, 저의 이익을 위해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영상을 만듭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최상급의 제품을 내놓는 것이 기본이란 철학 하에, 그래서 제가 만든 이 공인중개사 공부법 영상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고 일말의 거짓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좋아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합니다. 본인이 그 일을 대충 해보고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최악 중에 최악은 본인이 대충 해서 안 된 것을 주변 사람에게까지 전파해서 남의 바짓가랑이도 같이 내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영화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의 대사를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